뒷칸에 450kg 가량, 그리고 앞에 성인 2명이 타서 무쏘에 가해지는 총 중량이 600kg 이상. 힘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누가 좀 놀라운 게 차선 변경이 돼요. 근데 이거 왜 활성화가 안 되죠? 인식을 못 하는데? 안녕하세요, 호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는 익숙해진 이름이죠. 무쏘 EV. 이게 왜 무쏘야?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쏘가 픽업 브랜드로 재탄생했고 여러 매체에서 만났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뭘 할 거냐? 트럭이잖아요. 짐을 실어야겠죠. 또 짐칸에 이 2리터짜리 6개 물 묶음을 지금 30 정확히 8개인가 실어가지고 뒷칸에 450kg 가량, 그리고 앞에 성인 2명이 타서 무쏘에 가해지는 총 중량이 600kg 이상, 600kg 이상의 무게를 싣고 오늘 무쏘 EV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자, 그 전에 디자인부터 볼 텐데, 이게 아무래도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헤드램프라든지 주간주행 등이라든지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픽업 트럭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단단함, 강인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녹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 범퍼와 그릴을 하나로 칠해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구축을 했고요. 여기 장식이 원래 견인고리 같이 빨간색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블랙 엣지라서 검은색으로 처리했지만 이런 추가적인 장식으로도 단단한 이미지, 든든한 이미지, 픽업의 이미지를 녹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옆으로 가서, 자, 옆에는 디자인 설명하기 전에 긴 차체 길이가 보이죠? 이게 5160mm인가 그런데 토레스 EVX에서 휠 베이스와 전장을 거의 40cm 가까이 확장한 거고요. 렉스턴 스포츠, 무쏘 스포츠보다도 약간 큰 사이즈예요. 단단한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클레딩과 팬더를 하나로 이은, 물리적으로 이은 듯한 디자인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17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이 살짝 좋은 게 17인치 단일 구성이거든요. 요새 멋을 위해서 큰 사이즈의 휠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쏘 EV는 그런 멋보다 좀 실용성을 챙긴 것 같고요. 이렇게 단일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휠하우스 공간이 많이 비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휠이 그렇게까지 작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블랙 엣지 트림이라 이렇게 검은색 유광 처리를 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면 흙길도 많이 가고 그럴 텐데 약간 스크래치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루프라인을 보시면 일단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A필러에서 C필러로 갈수록 이 장식을 두껍게 한 덕분에 루프가 날렵해 보이는 효과, 시각적 무게를 덜어내는 효과도 얻었고요. 그리고 C필러에 이런 두터운 장식을 차체색과 동일하게 칠했죠. 그래서 차체를 좀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느낌, 이런 든든한 느낌도 좋고요. 여기에 이제 무쏘 엠블럼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것도 블랙 엣지라서 검은색 장식을 쓴 거고요. 이 손잡이 같은 장식이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진짜 순전히 장식 용도고 뭘 고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멋스러운 장식을 추가한 점도 마음에 듭니다. 뒤에는 이 트렁크 리드에 KGM 크게 써있고, 여기 무쏘, 그리고 무쏘 EV 엠블럼이 써있고, 최대 적재량 500kg라고 써있어요. 렉스턴 스포츠는 400kg인데 그거보다 100kg 많은 용량이고요.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기름통이 연상되는 X자 그래픽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방향지 시등까지 LED를 썼더라고요. 그 7천만 원이 넘는 미국산 픽업 트럭을 사도 벌브 타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LED를 써서 멋을 챙긴 점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트렁크 리드는 좀 빨리 떨어지는데 끝에서 약간 저항감이 있어서 빠르게 안전하게 좀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리드는 저같이 푸짐한 사람이 올라가서 움직여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 리드가 버티는 용량이 무려 200kg나 된다고 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 2명이 앉아서 차 한잔 하기도 좋겠죠. 이 안에 LED 조명을 추가한 점도 칭찬하고 싶고요. 근데 여러 픽업 트럭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적재함에 약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아쉽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이 차가 V2L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V2L을 쓰려면은 충전구에 어댑터를 껴서 써야 돼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우리가 픽업 트럭이나 전기차면은
실내나 실외에 220V 파워 아울렛 정도는 추가해 주거든요. 근데 무쏘 EV에는 그 실내 다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구성은 토레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고 수평으로 길게 뻗은 대시보드 위에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장을 이어 붙였죠. 각각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역할을 하고요. 센터 콘솔에는 토글식 기어 레버를 적용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로고와 버튼 모두 블랙으로 마감했고 실내 곳곳에 스웨이드 소재를 넉넉하게 사용했어요. 특히 헤드레스트에는 무쏘 전용 로고까지 새겼는데요. 이런 점들이 픽업 트럭에서 보기 드문 고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트 포지션은 토레스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럭처럼 껑충한 느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SUV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다만 토레스와 구성을 공유하는 만큼 아쉬운 점도 고스란히 따라왔는데요. 센터 콘솔의 컵홀더 높이가 낮아 고정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고, 특히 인포테인먼트에서 아쉬운 점이 커요. 최근 아테나 2.0 업데이트를 통해 UI UX를 개선을 했어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도 큼직하게 나오고 2열 열선도 조절할 수 있고 아이콘 배치도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응 속도가 느리고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 띄울 순 있어도 과속 카메라 정보는 표시하지 않아요. 또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열린 KGM 포워드 행사에서 품질 본부장님이 인포테인먼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업데이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재함에 탑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디지털 룸미러도 선택 사양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2열 공간은 무쏘 EV보다 큰 쉐보레 콜로라도나 무쏘 칸보다도 여유로워요. 시트 포지션은 1열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등받이 각도입니다. 일반적인 픽업 트럭이 등받이 각도가 수직에 가깝게 세워져 있는데요. 무쏘 EV는 최대 32도까지 시트 리클라이닝을 지원해요. 홀딩 기능까지 갖췄고요. 방석 길이가 조금 짧다는 느낌은 있지만 등받이 각도를 뒤로 눕히면 시트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또 일반적인 픽업은 하차 시 B필러에 발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무쏘 EV는 등받이를 세웠을 때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좀 낮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 가득 싣고 푸짐한 저와 푸짐한 PD님을 태우고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자, 저희가 무쏘 EV를 타고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 왔습니다. 여기 앞서 와본 적 있죠?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물 가득 실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나 없나 한번 봤었는데요. 무쏘 EV에 대략 한 450km 정도 실었는데 무쏘 EV는 중간에 쉬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에코모드에서 출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에코모드에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언덕 진입했고요. 지금 에코모드 상태입니다. 에코모드가 초반에 출력이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지금 출력이 지금 풀가속 밟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못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이어서 자, 가파른 언덕 에코모드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안됩니다. 그리고 오르막길 가다가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살살 밟으면 뒤로 밀려요. 이게 경사로 밀림 방지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작동하더라고요. 일단 에코 모드는 못 올라간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자,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멈췄다가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가속합니다. 자, 가속합니다. 힘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누가 TCS 차세 제어 장치 꺼보고 해봐라 해서 한번 꺼보고 해볼게요. 자, 차세 제어 장치 껐고요. 자, 가속합니다. 네,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 모드 하면 된다고 누가 또 댓글에 써놨던데, 자, 스노우 모드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윈터 모드 바뀌었고요. 가속합니다. 안 됩니다. 멈췄다가는 올라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탄력 받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이번엔 그냥 탄력 받아서 한 번에 올라가 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슬립이 나지만 탄력 받으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일단 에코모드에서의 좀 출력 제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에코모드 출력이 초반에 너무 리니어하게 있다 보니까 힘을 전혀 못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저 언덕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힘 받아서 올라가는 거는 짐을 450kg의 성인 2명 거의 600kg 이상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출력의 부족함은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지금 타고 있는 무쏘 EV 시승차는 싱글 모터 구성입니다. 최고 출력이 207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4.6입니다. 자, 토레스 EVX랑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고요. KGM의 다른 픽업 트럭 있죠. 디젤 엔진을 쓰는 픽업 트럭, 무쏘 스포츠랑 무쏘 칸이 되겠죠. 그 엔진이랑 비교해봐도 마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토크는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느껴지는 가속감은 어떠냐. 자, 전기 모터가 초반에 최대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밟자마자 폭발적으로 나오는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속감은 없고요. 이게 부드럽게 설정한 건 부드럽게 설정한 건데 좀 이상한 게 20km 미만에서 있잖아요. 약간 부드럽게 가다가 20km쯤에서 갑자기 출력이 더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속에서 휠스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출력 제어를 섬세하게 못하니까 저속에서 출력을 죽여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속에서 가속 페달 밟을 때랑 이렇게 지금 80km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 80km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반응이 더 빨라요. 이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부터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건데 KGM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차량들이 타 브랜드 대비 휠스핀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륜 구동에 전기 모터를 품었으니까 급가속할 때 휠스핀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좀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진입로에 진입하면서 가속할 때나 그때 이제 스티어링 휠이 살짝 돌아간 상태로 가속하잖아요. 그때 100% 가속이 아니어도 바라락하고 힐스핀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속에서 선형적으로 가속하다가 맨홀 뚜껑을 갑자기 밟았을 때 그때도 바라락하고 힐스핀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힐스핀이 날 때 스티어링이 잠깐 탁 틀거나 탁탁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KGM의 그 출력 제어, 주행 제어 시스템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윈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코와 스포츠의 드라이브 모드 간의 차이가 가속 페달 반응 정도 차이인데 그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커지냐? 에코 모드로 하면 시속 0km에서 20km까지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힘을 전혀 못 받아요. 특히 오르막길에서 멈췄다가 출발하잖아요. 그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끝까지 밟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좀 가다가 아예 힘을 못 받더라고요. 그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막 힐스핀 내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세팅도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출력이 부족하냐 하면 아닌 게, 자, 지금 90km입니다 90km에서 가속을 하면 속도 잘 올라가고요. 이게 고속에서도 꾸준히 밀어주는 힘은 디젤 엔진 이상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출력의 부족함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KGM이 기존에 쓰던 디젤 엔진과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감각은 지금 뒤에 차가 안 옵니다. 지금 무쏘 EV의 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kg 이상 실려있는 상황인데 크게 밀리거나 하는 느낌 없어요. 그리고 또 트럭의 브레이크보다는 그냥 진짜 SUV의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고요. 정차할 때 있잖아요. 정차할 때 진짜 부드럽게 정차해도 앞뒤로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회생제동만으로 멈출 때는 안 그런데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해서 멈출 때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회생제동 쓰면은 회생제동과 그 물리적인 브레이크 사이에 이질감이 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무쏘 EV는 그런 이질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자, 그리고 회생제동은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 0단계에서 이렇게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속도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3단계 맥스로 해도 그렇게 회생제동량이 강하지 않고요. 자, 회생제동 개입하는 게 가속 페달을 떼고 좀 한 박자 늦게 들어와요.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세팅한 것 같고요.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스마트 회생제동이 되거든요. 앞차의 거리를 인식해서 회생제동을 알아서 조절하는 건데 이게 앞차 인식은 잘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회생제동량이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30km만 넘어가도 멈출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회생제동은 회생제동대로 개입하고 제가 브레이크 밟는 건 브레이크 밟는 거대로 밟아야 되니까 저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20km, 시속 20km 미만에서는 이 스마트 회생제동을 쓸 때 정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때 정차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정차하긴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습니다.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면입니다.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부드러운 승차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픽업 트럭 하면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죠. 바디온 프레임이랑 이제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인데 반면에 무쏘 EV는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보니까 모노코크 바디에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온 프레임 차량을 탔을 때 느껴지던 그 거친 진동들이 무쏘 EV에선 찾아볼 수 없고요. 토레스급 SUV랑 비교하면 어떠냐 했을 때 그거보다는 살짝 탄탄해요. 정확히는 이제 앞에 서스펜션은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요. 뒤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탄탄해요.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앞에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많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앞에가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고 좀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반면에 단진동이나 도로 위에 이제 이음새 같은 짧게 치고 오는 진동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거칠게 들어오고요.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지금 한번 넘어볼게요. 앞에는 푹신하게 받아주고 뒤에는 조금 탄탄하게 받아주는데 이런 감각들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보다 훨씬 부드러운 감각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앞에서의 부드러움이 준준형급 SUV 승차감처럼 보이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승차감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차에 좀 놀라운 점인데 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차선 변경할 때 물론 트럭이고 뒤가 길다 보니까 뒤가 늦게 따라오는 움직임은 있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적은 게 인상적이고요. 자, 지금도 차선 변경합니다. 지금 좌우로 별로 안 흔들리죠. 자,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속 안정성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차체에 600km나 뭐 실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속 90km 구간 단속을 달리고 있어요. 딱히 뭐 불안한 것도 없고 제가 어제 밤에 뭐 110, 120도 달려봤는데 직진 중에는 그렇게 좀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어차피 픽업 트럭이 1차선도 못 가고 그렇게 과속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방음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음을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차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끄럽기 마련인데 위에로 또 일단 하부 소음이 좀 조용한 편이고요. 전기차 타이어를 써서 그럴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하부 소음 대비 부각되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트럭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 썼다? 그러면은 준준형이나 중형 SUV 정숙성이랑 견주어 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행보조장치를 보자면 나름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 같아요. 지금 주행보조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켰죠? 차선 중앙유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좀 놀라운 게 차선 변경이 돼요. 근데 이거 왜 활성화가 안 되죠? 인식을 못하는데? 호잇! 지금 활성화가 갑자기 안 되긴 하지만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게 픽업 트럭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쉐보레 콜로라도 탔을 때도 그랬고 KGM 렉스턴 스포츠 칸, 무쏘 스포츠 칸, 무쏘 칸을 탔을 때도 그랬는데 이 차간 거리를 1단계로 해도 이게 짐을 싣고 트레일러를 끌 거를 고려해서 그런지 좀 앞차 거리를 많이 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이 1단계인데 지금 딱 봐도 차선이 거의 2개 들어갈 정도로 좀 많이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추가로 별도의 코너에 레이더나 뭐 추가 센서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컷인해서 들어오는 차는 옆에서 들어올 때는 인식을 좀 잘 못하고 어느 정도 들어와야 앞에 차가 생겼구나 하고 감속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배터리 BYD의 80.6kWh의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LFP 배터리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환경부 인증 복합 400km를 기록했고요. 전비는 복합 킬로와트시당 4.2, 도심 4.6, 고속 3.8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전비가 잘 나와요. 날이 더워서 전비 측정하기에 유리한 면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물 지금 400km 넘는 양을 싣고 밤에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 주행 17.4km 주행하는데 1시간 걸리는 진짜 꽉 막히는 퇴근길에 주행했을 때는 킬로와트 시당 4km 나왔고, 그리고 시속 100km로 항속 주행할 때는 킬로와트 시당 6km 피크를 찍더라고요. 1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그때가 평균 속도가 72km였거든요. 그때는 5kWh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오늘 시승 기간 동안 278km, 자, 평균 속도 25km, 시내 주행 위주였죠. 탔는데도 자, 전비 4.3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합 수준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요. 여기 짐을 실었는데도 복합이랑 비슷하게 나올 만큼 전비는 좀 좋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차의 가격 트림이 두 개예요. MX 트림이 있고 블랙 엣지 트림이 있는데, MX 트림이 4,800만 원, 블랙 엣지 트림이 5,050만 원인데, 이 5천만 원 얘기만 들으면 비싸죠. 근데 이게 전기 화물차로 분류가 돼가지고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아요. 국고 보조금이 850만 원인가 되고요. 서울시 보조금이 대략 18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구매가는 3천만 원대 후반에서 4천만 원 중반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쏘 스포츠보다 살짝 높고 파스만 살짝 아래 느낌인데, 전기 픽업 트럭에 대안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입문용 국산 픽업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 전기 픽업을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무쏘 EV는 틈새 시장을 잘 노린 모델입니다. 국내 유일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점도 그렇고, 일상에서 부담이 덜한 승차감도 이제 강점이 될 수 있죠. 본격적으로 트레일러를 끌고 오프로드를 달리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간단한 짐을 싣고 간단하게 캠핑 다니는 용도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픽업 트럭을.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차 크기나 뭐 유지비, 승차감, 그런 점에서 무쏘 EV는 충분한 강점이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한 그 출력을 제어하는 부분만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다면, 그리고 실내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만 다듬는다면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으로 듀얼 모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승이었어요. 그게 마력 논란도 있기도 한데, 듀얼 모터는 트랙션 제어를 과연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타보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꽤나 실용적,